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1일. 오늘은 엔비디아가 2.27% 하락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틀리 풀 기사를 읽어보고 이어서 앞으로 엔비디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를 낮다고 매수해야 될 주식인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를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모틀리 풀, 왜 엔비디아 주식이 오늘 떨어졌나. 부제는 도이치뱅크가 목표 가격을 하향했다, 낮췄다는 거죠.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가 수요일 오전부터 가격이 하락했는데 도이치뱅크 탓입니다. 독일의 대형 은행 도이치뱅크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10.5% 인하해서 주당 255달러로 설정했다고 수요일 아침에 The Fly.com에 보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어닝 발표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작년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는 5월 26일이었죠. 그러나 어닝 날이 다가오면서 은행은 반도체 주식들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쁜 단계, 여기서는 펄게토리, 연옥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쁜 단계에 있다고 진입했다고 믿습니다. 이 나쁜 단계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좋아 보여도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침체에 대한 공포로 매수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이치뱅크가 맞는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비즈니스 자체보다 엔비디아 투자자 신뢰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인사이드닷컴의 개별 노트에서 다이와 세큐리티스 그룹의 분석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리고 PC와 게임, 콘솔 산업에서의 수요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회사는 올해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석가들은 이번 분기의 엔비디아 성장을 43%, 다음 분기에는 3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은 2023년 초가 되기 전까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더 많이 이렇게 미래가 창창할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지금 떨어졌다고 마구 사야 하느냐, 그거죠.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대에 있고, 현재는 이 20선까지 꺾였습니다. 21선이죠. 자, 그리고 여기 1월부터 3월 동안을 보면은 한 번 하락, 두 번 하락. 자, 이 앞에서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이 있는데 네 번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봉으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충 하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고. 자, 그럼 1, 2, 3, 4, 5번 상승이 상승 5파까지 갔다가 1, 2, 3 이렇게 간다면 하락 A, B, C파, 지금이 C파에 있을까요? C파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어트 파동을 주봉으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은 월봉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베스터 플레이스입니다. 제목은 엔비디아의 좋은 날 다 갔다. 부제는 다시 상승장이 와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다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기사는 4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0일에 작성이 됐고, 자, 번역을 했는데 제목은 엔비디아의 전성기가 다 지났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상승장이 와도 다시 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핵심 포인트에는 엔비디아는 훌륭한 반도체 회사이고, 그렇지만 가파른 가격
폭과 변동하는 주가 차트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날 전략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 시장의 경기 부양과 몇 주간의 매도세로 화요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살짝 오른 거죠.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주식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상승한 거죠. 월가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으면 매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코로나, 우크라이나 갈등의 공경에 처한 주식 투자자들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주간 거의 10% 하락에서 벗어나서 나스닥은 종가로 2.1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리 민감 성장주와 엔비디아 주식은 28% 이상의 충격을 받았고, 당신이 반도체 시장 챔피언이 엔비디아가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역시나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지금까지 기자들이 엔비디아 좋다 지금 하락이지만 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GPU가 진열대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은 공급망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에도 껴있고 AI도 껴있고 등등 있어서 엔비디아는 아주 좋은 회사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럼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식이 이상하고 더 조심스러운 1.9%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것인지를 고려해 봅시다.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빅테크 주식에서 엔비디아 주식은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총이 엄청나고 퍼가 38, PEG가 2.8, 그리고 매출 대비 20배로 엄청난 가격으로 악화되었는데, 4가지 지표 중 후자의 3가지 지표는 소형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 위험은 시사하는 바가 잠재적으로 더 큰데요. 이러한 우려를 강조해서 우크라이나가 내연가스를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전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반도체 제조에 위협이 되고, 그러면 엔비디아에도 위험이 되겠죠. 또한 이더리움이 덜 복잡한 채굴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엔비디아 주가에 상당한 촉매가 되었던 GPU 수요가 상당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러 사업, 즉 데이터 센터 AI, 기계학습, 게놈학, 자율주행, 게임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잘 넘긴다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중요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엔비디아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장시간으로 본다면, 장투로 본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왜일까요? 엔비디아는 다른 곳에서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볼린저 밴드를 볼 수가 있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악어가 입을 벌릴 때, 이럴 때 매수를 해가지고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본문을 들어갈게요. 왜냐면 말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 보는 주봉 차트는 엔비디아가 큰 조정의 위험에 있다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이 저자가 생각과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관찰과 우려는 주식이 이번 달 약세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1월부터 3월까지 3차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 3차 하락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삼성증권 차트로 와서 1차 하락, 2차 하락, 지금 이제 3차 하락, 지금 여기까지 3차 하락이 된 거죠. 12월까지 세면 4차 하락인데, 그래서 하락 후에
여기서 또 상승할까 하고 있는데 과연 상승할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후 상승은 지속되지 못하고 하락하여 4차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이 더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달간의 패턴을 피보나치 수열, 볼린저 밴드, 코로나19 관련 상승으로 인한 지지선 뿐만 아니라 약세 통계학을 연결해 볼 때 상승 실패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62% 되돌림과 160달러를 향한 매도세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40% 조정받았고, 또한 지지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기술적으로 엔비디아 주식의 낮은 위험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가치 투자자들 관심 밖에 있고,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는 정점을 지나왔다고 보는 상태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엔비디아가 저가로 오퍼하거나 새로운 모멘텀 스토리를 제안받았다고 하면 둘 다 기껏해야 안정적이 아닌 위험을 내재한 도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엔비디아 안티나 약세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당신이 나의 공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구매 결정에도 칼라 해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관리하면 칼라 전략을 추천하고, 이 전략은 위험을 제한하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칼라 전략이 뭐냐면 만기가 동일하나 행사가가 낮은 풋 옵션을 매입하고 행사 가격이 높은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 쓰이는 전략 같은데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궁금하시면 각종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동일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강세의 흐름을 타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 있는 조정을 하는 것이 여전히 엔비디아 주식의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는 장기간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게 진입이 좀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보여준 게,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기준선이 밑으로 가고 있을 때에는 추천을 안 하죠. 이렇게 악어가 입을 벌릴 때 이 선들이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니까 이 볼린저 밴드에서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엔비디아 주식이 하락한 이유와 하락했는데도 좋다 사라 하는 그런 의견에 반박하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는 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모든 최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